슬라이딩 세이프. 슬라이딩 세이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민주당 단일 대오해야 한다. 아니면 개인의 일이니까 방탄 정당에 대해서는 안 된다. 자, 두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봉 교수께서 좀 거기 갔다 왔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 거기 갔다 온 건 아니고요. 네. 네. 내용을 좀 정리해 내용 주세요. 신년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당 말살 책동 중단해야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관련된 가족 관련된 수사까지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무혐의 처분 난 것까지도 다시 또 끄집어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야당 말살 책동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대통령과 회담 제안 계속했지 않습니까? 영수회담 주장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지금 응답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유효하다.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영수회담 제의한 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조 원 긴급 민생 계획 경제 라인 대폭 쇄신을 요구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0조 원을 투자해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경제 라인들은 대폭 쇄신을 요구했어요. 지금의 예. 경제 라인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총리도 개편해야 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2구 참사 등등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외신 기자회견할 때 뭐 웃음을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안타깝게 그 생존자 중에 한 학생이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담대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 이런 얘기에서 논란이 됐는데 그 부분도 그러니까 총리도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개헌을 하자. 예, 3월 목표로. 요 개헌 얘기는 지난번 대통령 후보 때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실은 정치개혁특위가 지금 출범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중대선거구제.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지만 맞받아치는 성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4년 중임제도 함께 논의해보자. 자, 그럼 최지영 평론가가 이 4년 중임제 개헌 요걸 강조하는 이유 뭐라고 보셔요? 그러니까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이 새해에 뭐 이제 특정 신문과 인터뷰긴 하지만 그 연금 노동 뭐 교육 개혁 분야뿐만 아니라 중대 선거구제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화두였지만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중대 선거구제를 우리가 한번 이제 개편해봐야 한다고 정치 의제까지 개혁 의제까지 선점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 좀 다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원래 중대 선거구제 좀 관심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오니까 노코멘트 혹은 부정적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의 기자회견에서 이제 여기에 맞불 놓는 작전으로 이제 그 4년 중임제 그다음에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뭔가 저는 사실은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약간 맞불 성격인데 저는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아까도 뭐 최종영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대선거구제가 모두 다 선이고 소선거구제가 모두 다 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4년 중임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에 도 계속 얘기했었어요. 이 문제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특별히 중대선거구제 때문에 얘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맞불 성격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로 뭔가 선거 개혁의 그 이슈를 선점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 뭔가 새로운 제안을 통해서 4년 중임제까지 같이 논의해보자. 그래서 결국 저는 뭐 최소영 평론가 얘기했지만 둘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책 우리 대한민국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취지는 여나 야나 네. 이런 정책을 자꾸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건 좀 바람직하죠.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계속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통합과 민생을 외쳐도 결국 방탄 블랙홀이 될 거란 주장도 나오는데 자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최진봉 교수님? 저는 뭐 방탄 블랙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이나 여당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제가 볼 때 검찰은요 총선 때까지 계속 이 이슈를 갖고 갈 겁니다. 소위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총선이면 내년 4월까지 소환하고 부르고 또 이거 지금 FC로 갖고 소환했잖아요. 앞으로도 1년도 넘게 갈 것 같다. 네, 지금 수사를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가족 관련된 것까지 수사하니까 그 건건마다 또 소환하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까지 아직 소환 안 한 사건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대장동 사건 같은 걸 보세요. 대장동 사건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만배 씨 진술 얻어내기 위해서 김만배 씨 주의를 지금 털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김만배 씨 관련된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언론사, 판검사들 이런 분들 또 뭐 김만배 씨 돈 받고 골프 칠 때 돈 받고 뭐 이랬잖아요. 돈도 빌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블랙홀이 그쪽으로 흘러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방탄 블랙홀이 아니고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고 대장동 관련 같은 경우에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중심에 놓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수사로밖에 안 돼요. 돈의 흐름을 안 따라가는 거. 50억 클럽도 조사 안 하고. 최진번 교수님의 희망사항이 너무 강력한데 제가 듣기에 좀 민망해서 제가 한 말씀 뭐가 드리면 민망합니까? 지금 이렇게 분리대응 안 하고 어제 보셨죠? 출두하면서 40명 의원들 뒤에 병풍처럼 그냥 병풍이라뇨.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는 한 분리대응하지 않는 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박용진 의원, 조홍천 의원 다 얘기하는 지점이 그거예요. 분리대응해라. 왜냐하면 당신이 이 성남시장 재직 때 있었던 일인데 왜 그 민주당이 전체가 우리가 쓰나미처럼 쓸려 들어가냐. 그러니까 저는 보십시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쌍방울 가지고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가지고 또 소환하면은 또 40명 나갈 겁니까? 그다음에 또 대장동 갖고 하면 또 40명 나갈 겁니까? 저는 숫자가 줄어들수록 또 이재명 대표 이제 당내 장악력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앞으로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빨리 당을 끝내세요. 위해서라면 선당우사 해야죠. 아니 선당우사 이게 선당우사예요. 지금 민주당을 뭐 아예시키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보여지고 아니 그 정치인들이 같이 나가는 거 갖고 자꾸 문제를 삼는데요. 지금까지요. 뭐 여든 야든 대표가 나가는데 정치인이 안 따라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2002년 그리고 전직 한나라당 대통령들 이해찬 총재 때 안 따라갔어요. 아니 전직 대통령들이나 이런 분들 수사하러 갈 때 안 따라갔습니까? 다 가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누가 갔습니까? 누가 가다니요? 아니 안 갔어요 진짜로. 아니, 이제 이명박 전 박근혜 대통령인데 MB든 그다음에 지지자들이 다 갔다고요. 소환할 때는 안 갔었어요. 아니 소환할 때도 갔어요. 가서 기억의 물론 예를 들어 재구성인가요? 이런 거지 말할 때 본인이 혼자 나가서 얘기를 했지 뒤에 그 지지자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번에는 물론 이제 뭐 연설문이 아니지 발표문을 읽을 때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이재호 전 장관 이런 분들이 다 가서 있었고 약간 뒤에 떨어져 있어서 그런 팩트 거지. 체크는 나중에 더 나중에 해보는 한번. 걸로 하고요. 네. 자, 두 분 의견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김문희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천이 문제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지역구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민생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했던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사적 복수의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이냐. 검찰을 향해서 얘기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검찰과 윤 대통령을 비판을 했고 또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그 사건이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소환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의심스러운 것이 너무 많다. 이게 이제 최근에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요. 재판 과정에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전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도 하지 않는 이런 행태가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 거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게 왜 국민을 지키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도대체 아니 지은 죄에 대해서 단죄를 하겠다는데 지은 죄값이 있다면 죄값을 치르라는데 왜 그게 이 야당 탄압이고 그게 정치 보복이고 사적 뭐 복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재명 대표의 피해 의식이 너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아니 본인이 지은 죄가 있어서 아니 지은 죄가 없다고 소명하면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사적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공권력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무슨 깡패국가로 얘기하는 것 이거 대단히 좀 왜곡된 법인식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답고 공당의 대표인데 국가의 그 공권력 사용을 사적 복수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자 일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요. 분명히 그래서 그거는 소명하면 될 명확하니까 일인데. 소명을 하고 있잖아요. 소명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이미 불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런 사안들이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가족 뭐 아들 문제 본인 문제 이런 문제가 왜 다시 조사를 할까요 그러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아들 관련된 것도 29일 날 결정했어요. 불송치한 거 다시 조사하기로. 그리고 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소환해서 들어간다 합니까? 무슨 날짜를 왜 그날 또 잡은 거예요 대체?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그래요. 김건희 여사도 정말 아무 혐의가 없다고 하시면 소환 조사 받고 조사 받으면 되잖아요. 검찰이 부르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물론 뭐 정치적으로 이게 뭐 국민을 살리는 일이다 아니다 이건 정치적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 검찰의 수사의 방향을 보면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저도 봅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거 다 맞습니다. 맞는
않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그러니까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해가지고 보강 수사를 하니까 불송치된 게 다시 기소가 되는 이런 현실에서 다시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는 것 그것조차도 이것도 사적 보복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나가는 거다. 거기까지 듣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막 지상 중계하듯이 나왔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이 기밀 유출을 했다 이러면서 고발 검토하겠다고 나섰는데 성남지청에서는 유출한 적이 없다. 또 전면 부인하고 있고. 자, 이 사안은 최재형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유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뭐 사실 언론이 어떻게 취재하고 보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저는 어쨌든 이제 이게 기자가 잠입해서 취재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건 누군가가 좀 흘린 거겠죠. 흘렸겠죠. 그러니까 뭐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저는 누군가라는 거는 뭐 검사 아니면 뭐 이재명 관계자겠죠. 대표 쪽에 변호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입회했던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야가 그렇게 어렵게 합의해서 피의자의 전 인권 강화라든가 방어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좀 보호돼야 된다 하는 만큼 과도한 언론 플레이는 좀 자제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그냥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됩니까? 이건 검찰이 아니면 이런 내용을 흘릴 수 없다고 봐요. 아니 변호인이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내용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키고 이재명 대표가 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그리고 거거든요. 모든 언론에 보도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 몇몇 언론사예요. 검찰이 흘렀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온 건 정말 이건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됐든 이런 예를 들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이 유포되는 것은요. 먼저 선입견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잘못됐고 알겠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처벌돼야 여기까지 한다고 듣겠습니다. 봅니다. 자, 0284님께서 이재명 당대표도 비판하세요. 그래야만 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고 있잖아요. 최수영 평론가. 저희가 항상 염두하고요. 주의하고 있고요. 아니 최수영 평론가 하고 있어요. 여기 최수영 평론가님 예. 오셔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자, 또 다른 문자. 세 분 다 최 씨인데 친척 아닙니까? 예, 친척은 아니고 저는 해주체가인데요. 강릉 최갑니다. 저는 탐진 체가입니다. 다 다 다르군요. 그러나 자. 저는 최수영 평론가 동갑입니다. 말띠입니다. 네. 자, 오늘은 민주당이 뭉쳐야 한다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일이니까 방탄 정당이 돼서 안 된다. 청취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검찰의 비정상이다. 이런 문자 보내셨고 함께 추락한다. 잘 생각해요. 함께 추락한다는 민주당의 동반과 이재명의 같이 추락한다는 얘기겠죠. 네. 뭉쳐도 벅차니 당연히 단일 대오를 해야지요. 예. 단일 대오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 이 대표는 민주당을 위해서 당을 떠나야 한다. 민주당 30년 당원입니다. 이런 의견도. 김건희 여사 이야기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고. 자, 일 잘하는 사람을 범죄인 취급한다.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애정을 얘기하면서 사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요즘 뭐 가장 핫한 정치 네. 이슈인데 어때요? 최수영 평론가님 진짜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애정에 기반한 걸까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애정에 기반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의를 수용하는 건 법에 돼 있어요. 대통령이 이거 제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속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해촉을 수용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나경원 의원이 출마 못하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격이잖아요.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서 허들을 제거해주면 나경원 의원은 쑥 아유 뭐 내 이렇게 받아들여줬으니까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지금 현재 구도가 흔들리니까 어찌됐든 나경원 대표가 지금 약간 낮은 자세를 가고 있어요. 뭐 건배사도 윤석열 네. 정부의 뭐 성공 그다음에 국민 통합 그러니까 당의 통합 얘기하니까 저는 출구 전략을 짜는 지금 신호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페이드아웃하면서 저는 이러다가 결국은 나경원 대표가 최대치의 관심을 끈 다음에 뭐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출마를 하는 게 이번에 출마 결심 접겠다면 이런 식의 결론으로 가지 않을까. 저출산 부위원장 그건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겠죠. 계속 가면서 예, 하겠죠. 지금은 사의 표명을 했지만 이제 했겠죠. 근데 저 신임한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명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최수영 평론가님의 견해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겨내기도 많은 합니다. 겨내기도 합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말을 오늘 현재까지도 아끼고 있습니다만은 공개 행보에 나선 것 같아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출마하면 반윤 이미지 찍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변했냐면 찍는다고 찍혀지냐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공개적으로 당원들을 만나는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또 서울시당 신년 인사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건배사를 절대 화합으로 했어요. 어제 저도 뉴스 시간에 봤어요. 예. 절대 화합이라는 건배사라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최수영 평론가 말에 동의합니다. 네. 접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나경원 지금 부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만약에 출마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 이런 말을 뒤에 계속 붙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결기를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본인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출마하지 말라고 대놓고 압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도 거기에 대한 저항을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나경원 그 부위원장의 정책 행보를 쭉 보면요. 항상 그 햇볕이 쬐이는 곳에 있었어요.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권력의 중심부에 벗어나서 뭔가 좀 강한 결기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접을 출마는 거다. 안 할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안철수 의원이 유불리를 떠나서 나 전 의원이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수도권 연대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주장을 하던데 안철수 뭐 의원 얘기야 최시영 평론가께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는 그 사실 이런 거죠. 지금 사실 유력 주자가 많은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또 출마 예상자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김기현, 안철수 두 분밖에 없잖아요. 유력 주자라고 하면은 소위 김장연대. 예, 김장연대 주인공과 그다음에 수도권 대표론을 주장하는 안철수 의원. 근데 나경원 의원 나오면 흥행은 보장될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지죠. 그리고 결선 투표에 둘이 누가 올라갈까? 이거 얼마나 관심사겠습니까? 그러니까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나오면서 이른바 친윤이냐 반윤이냐의 지금 프레임이 구성돼 있지만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면은 친윤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수도권 경쟁력을 가진 후보가 되느냐 이게 또 프레임이 짜여질 수가 있어서 재미있었죠. 예, 재미있어지죠. 예, 그러니까 유불리를 떠나 안철수 의원은 유불리를 떠나 내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나 전 의원이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저는 근데 나 의원이 만일 출마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프레이밍의 수도권 그 확장성이 좀 말하자면 구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년 총선이 이게 4월이지 않습니까? 뭐 올해 대선 그러니까 올해 이게 경선이 3월이니까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구호가 상당수 당협위원장들에 먹힐 수도 있다고 봐서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삼각구도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당대표로 가는 게. 유불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불리를 떠나서 연대하겠다고 그러니까 합니다만 유리한 점은 그걸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유리한 점은 수도권에 이제 뭐 윤상현, 나경원, 안철수 이러면서 눈에 띄는 후보들이 결집하니까 이 구호가 먹힐 수가 있고 분리는 뭐냐면은 친윤 후보가 표가 분산된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선 투표를 누가 갈지는 아무도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약간 분리가 될 수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난 흥행에는 도움이 될 거라 그런 전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 정진석 위원장은 대통령과 각을 세워갖고 이득 챙기는 사람은 당 지도부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나경원, 유승민 두 사람을 향한 발언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런 발언이죠. 저는 뭐 이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당이 항상 대통령과 같은 생각과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무슨 국민의힘이 물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잘못하면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민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지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하는 그런 정당이 어떻게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발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어요. 당내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이 그럼 모두 다가 대통령이 말하면 다 일사천리로 똑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게 무슨 민주적 정당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말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나경원, 유승민 이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목소리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다 총선 우리 망한다. 제대로 하자. 대통령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쓴소리도 하자. 이런 태도가 아니면 저는 총선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진석 위원장의 이 발언은요. 그러니까 뭐 저기 사실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너무 금도를 넘어선 발언을 많이 했어요. 뭐 당이 뭐 대통령이 노예가 된다는 등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설령 민주당 쪽에 있는 인사들도 이렇게 과도한 표현 안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을 세워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 좀 세우고 정치적인 어떤 그러니까 유리한 것만 취하려는 이런 태도는 공당의 대표로서 옳지 못하다. 이런 말을 지적한 거지. 제가 보기에 뭐 나경원 의원이 또 뭘 이렇게 각을 세운 게 있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정말 선을 넘는 발언들에 대해서 좀 그 주의를 준 거지. 제가 보기에 여기서 대통령을 각을 세울 수는 있죠. 그런데 각을 세운다는 것이 그냥 정책 정도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 누구의 노예라는 등 이런 말들은 너무 금도 넘은 아니 발언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 지도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대통령의 반대 입장을 내는 사람 당 지도부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이란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도 당 지도부가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용한다고 보진 않는데 물론 저는 뭐 유승민 의원이 누구를 지지하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건전한 비판적 세력과 의견들이 예를 들면 지금 최수영 평론가도 민주당 얘기하면서 조홍천 의원이나 방윤희 그렇죠. 의원 이런 분들 개딸들 자꾸 비판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지도부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고 지도부에 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거죠. 최근에는 거의 언론 인터뷰도 잘 안 어떻게 할 하고.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상 최근 2주간의 행보를 놓고 보면은 네. 불출마 쪽으로 기울은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나경원 전 의원도 불출마,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하면 그야말로 김장연대하고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좀 양파전으로 간다. 그러면 좀 약간 흥행성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점이 어쨌든 저는 전당대회가 국민적 관심을 끌고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순기능을 하는 약간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또 떠납니다. 14일부터 6박 8일간 갑니다. 네. 네. 다보스 포럼 참여하고 예, 다보스 포럼 가고 근데 아랍에미리트 가고. 그 14일 날 순방을 떠나니까 이 나 전 의원이 그 전에 출마 여부를 가타부타 밝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마 안 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14일이라 봐야 모레네요. 모레죠. 모레. 근데 뭐 네. 14일이 될지 설 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끌어봐야 별 의미 없어요. 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결정해서 밝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즘 즐기는 것 같아요. 거의 움직이는 동선마다 대선 후보급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치인으로서 약간 좀 느끼는 감정이 좀 있을 거예요. 그저께는 그 추운데 나경원 전 의원 자택 앞에 그러니까요. 네, 기자들이 진을 치면서 그랬었죠.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아유 추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손도 기자들 손도 만져주는 장면 이른바 뻗치기 취재인데 그거 정말 극한 취재거든요. 기자들한테는 아주 쥐약이죠. 그거 힘들어서. 예.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 신윤계 후보 자처하는 김기현 의원의 행보도 주목이 되는데 최승편에 요 얘기까지만 네, 좀. 네, 예. 이게 보니까 김기현 의원은 저 윤심을 좀 약간 파는 걸 떠나서 더 나아가서 윤심 따라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소식에는 대북 치는 장면을 연출해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것도 연출했고 또 이번에는 어퍼컷 세레머니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맞아요. 보기에 네. 나는 완전히 윤석열의 마음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너무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본인의 가치와 좀 비전을 내세워야지 너무 이것만 강조하면은 당원들의 마음이 충성심은 높게 사겠지만 조금 말하자면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이 뭉쳐야 한다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 개인 일이니까 방탄정당 돼서는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청취자 여러분 의견 몇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야당만 탈탈 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일 대우가 맞는 거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검찰이 바본가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게 뭔가 있다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의견이시고 어찌 이재명 관련 검사발 뉴스는 모두 조중동발 단독이냐. 또 다른 분은 이재명 대표는 선당 후사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들 주셨어요. 자, 내년 4월 10일입니다. 총선 약 1년 앞두고 있는데 정치권도 준비 모드에 이제 들어섰는데 자, 안철수 의원도 이제 총선에서 이기려면 본인을 당대표로 뽑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 격언 중에 총선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이 뭘 하더라도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나면 의원들이 내가 공천받느냐 우리 당에서 당 간판을 가지고 당선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양당 모두 총선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지도부에 포진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두 같아요. 분한테 요거 얘기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안철수 의원이 지금 공약이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170석 네. 보장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 짧게 시간 짧게. 없어요. 희망사항이다. 희망사항이다. 최진봉 교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대처해야 한다. 아니다. 개인 일이니까 방탄 정당 돼서 안 된다. 자, 두 분도 한 줄 평해 주세요.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자기 기분이 어땠다고요? 이어서 최세영 평론가 해주세요. 3, 2, 1. 이재명 대표님 방탄 조끼는 이제 그만 입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좋은 소리 다 못 들었어. 자, 두 분 다 그닥 뭐 반응이 AI한테 안 좋습니다. 정치파 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 보낼 수밖에.